오후 2시,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거실에서 43세 김은주 씨가 소파에 앉아 웃으며 통화하고 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먹어? 정원이도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 은주 씨가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대학 동창 박수진 씨와의 우정. 은주 씨에게는 가족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저녁 메뉴를 고민합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야지.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수진 씨는 외국계 회사 과장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아 가끔 외로워합니다. 은주 씨는 그런 친구가 안쓰러워 자주 집으로 초대합니다. 문소리. 현관문이 열리며 16세 딸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엄마, 저 다녀왔어요. 오늘도 수진 이모 와요? 이따 아빠랑 같이 저녁 먹을 거야. 숙제는 일찍 끝내. 소연이가 가방을 메고 방으로 향합니다. 은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수진이와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왔죠. 은주 씨는 졸업 후 정훈 씨와 결혼해 전업주부가 되었고, 수진 씨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 저녁 6시, 수진 씨가 도착합니다. 은주 씨가 반갑게 문을 열어줍니다. 수진아, 어서 와. 오늘 회사 어땠어? 은주야, 정말 힘들었어. 상사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은주, 너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 수진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편안하게 소파에 앉습니다. 은주 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은주야, 너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좋은 남편에 예쁜 딸까지. 나도 너처럼 따뜻한 가정 갖고 싶어. 수진 씨의 말에 은주 씨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뭘 그런 소리야. 수진이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문소리.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정훈 씨가 퇴근합니다. 여보, 다녀왔어. 수진 씨도 오셨네요. 수진 씨가 밝게 일어나며 정훈 씨에게 인사합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제가 너무 자주 와서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오히려 수진 씨 오니 집안이 더 활기차고 좋네요. 정훈 씨가 정장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옵니다. 은주 씨가 기쁘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씻고 와서 드세요. 가족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소연이도 나와서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수진 이모,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세요? 응, 소연아. 이모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도 너희 가족 만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수진 씨가 정훈 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는 정말 가정적이세요. 회사에서도 모범 사원으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맡은 일 열심히 할 뿐이야. 은주 씨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편을 자랑합니다. 우리 여보가 워낙 성실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이어집니다. 수진 씨는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며칠 후 수진 씨가 또다시 은주 씨 집을 찾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오는 것 같지만 은주 씨는 반갑기만 합니다. 수진아, 또 왔네? 오늘은 무슨 일로? 은주야,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서 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괜찮지? 당연하지. 언제든 와. 우리가 뭔 사이야. 은주 씨가 수진 씨를 거실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자꾸 시계를 보며 정훈 씨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빠, 보통 몇 시에 들어오세요? 보통 7시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회의가 있다고 했거든.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얘기해. 하지만 정훈 씨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자 수진 씨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집니다. 여보, 다녀왔어. 수진 씨도 또 오셨네요. 수진 씨가 기쁘게 일어나 정훈 씨를 맞이합니다. 오빠,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수진 씨는 언제 오셨어요? 저녁 요리를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네가 혼자 하긴 힘들까 봐서. 은주 씨가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수진이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오늘도 소연이 숙제까지 도와줬어. 수진 씨가 소연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소연아, 숙제 다 했어? 이모가 확인해 볼까? 네, 이모 덕분에 수학 문제가 다 풀었어요. 감사해요. 은주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수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아껴주는구나. 어느 날 저녁, 은주 씨가 2층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거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정훈 씨와 수진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수진 씨가 정훈 씨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진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 정말요? 오빠가 알려주시는 거라면 뭐든 해볼게요. 은주 씨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저 둘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설마 내가 예민한 건가? 발걸음 소리. 은주 씨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거실에 나타나자 두 사람이 재빨리 거리를 벌립니다. 뭐 얘기하고 있었어? 수진 씨가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운동 좀 하라고 권했어? 그렇구나. 수진아, 정말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건강 챙겨야 해. 수진 씨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아. 앞으로 더 조심할게. 그날 밤 은주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정훈 씨는 이미 잠들어 있고 은주 씨는 오늘 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진이와 여보는 그냥 친한 사이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진 씨가 없는 날 정훈 씨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누가 문자 보냈어요?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해서. 은주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정훈 씨가 어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훈 씨가 유난히 어색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수진이가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아니야.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잖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훈 씨의 반응이 너무 빠르고 방어적인 것 같아 은주 씨의 의심이 더욱 커집니다. 왜 이렇게 수진이를 감싸지? 뭔가 이상해. 어느 날 오후 수진 씨가 또 놀라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은주야, 나 정말 솔직한 말 해도 될까? 그럼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너희 남편, 정훈 오빠 정말 매력적이야. 어떻게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났어? 은주 씨가 수진 씨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 수진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뭔가 간절하고 부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진짜 부러워. 성실하고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완벽한 남편이잖아. 은주 씨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무 부러워하지 마.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해서 정훈 씨 얘기만 합니다. 오빠는 집에서도 너를 많이 도와주시지?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야. 은주 씨의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왜 자꾸 우리 남편 얘기만 하지? 이상해. 그날 저녁 정훈 씨가 늦게 들어옵니다. 은주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회식이 있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런데 정훈 씨에게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향수 냄새입니다. 여보, 새 향수 샀어요? 아니야. 회식 자리에서 누가 뿌린 것 같은데. 은주 씨의 의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히. 다음 날 은주 씨가 정훈 씨의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수진이 것 같은데? 은주 씨가 그 귀걸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수진 씨가 자주 착용했던 진주 귀걸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남편 차에? 은주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은주 씨는 정훈 씨가 샤워하는 사이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봅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지만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문자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은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들이 수십 개나 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심해요. 계획대로 하자. 은주 씨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문자들을 읽어내려 갑니다. 계획이라고?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더 충격적인 문자가 이어집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은주 없이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은주 씨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0년 친구가 내 남편과... 샤워 소리가 멈추자 은주 씨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정훈 씨가 욕실에서 나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은주 씨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물 마시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 친구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 은주 씨는 수진 씨에게 직접 따져묻기로 결심합니다. 수진 씨가 평소처럼 놀라오자 은주 씨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 씨가 평소와 다른 은주 씨의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합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주 씨가 수진 씨의 귀걸이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거 너 거지? 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립니다. 은주야, 그게... 은주 씨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차에서 나왔어. 설명해봐. 수진 씨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도합니다. 은주야, 그건 어쩌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별 의미 없어. 은주 씨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거야? 계획대로 하자가 뭔 소리야? 수진 씨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입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수진 씨가 입을 엽니다. 은주야, 미안해. 은주 씨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20년 우정이 이게 다야?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수진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진 씨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대학 때부터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부러웠어. 예쁘고 성격 좋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정은 오빠까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까지. 나는 뭘 해도 너만 못했어. 은주 씨가 충격을 받으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진 씨가 계속 울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서 가까이 지내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 가정을 볼 때마다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너의 것을 가져보고 싶었어. 은주 씨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크게. 가져보고 싶었다고? 내 남편을 물건처럼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야? 수진 씨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은주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너처럼 따뜻한 가정을 갖고 싶었다고. 은주 씨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네 힘으로 만들었어야지. 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그날 이후 은주 씨는 충격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복수를 해야겠어. 은주 씨는 조용히 수진 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진 씨가 다니는 회사, 그녀의 약점들,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은주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진 씨가 이력서에 거짓 학력을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증거도 찾아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20년 우정을 이용해서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으니 너도 모든 것을 잃어봐. 은주 씨는 수진 씨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귀하 회사 박수진 과정에 대해서요. 은주 씨가 차근차근 수진 씨의 학력 위조와 기밀 유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정훈 씨의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알립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수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은지야, 도와줘.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려고 해.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힘들겠네? 하지만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수진 씨가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너가 신고한 거야? 설마. 은주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했어. 너처럼 거짓말쟁이는 당연히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 수진 씨가 절망적으로 울부짖습니다. 은지야, 이러면 안 돼. 우리 20년 친구잖아. 은주 씨가 냉정하게 답합니다. 20년 친구를 배신한 건 너야. 이제 와서 친구 타령하지 마. 전화를 끄는 은주 씨는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정훈 씨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풀이 죽은 채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주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큰일 났어. 은주 씨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신고했거든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며 은주 씨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왜? 당신이 수진이와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요. 정훈 씨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해줘. 하지만 은주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정훈 씨가 절망하며 매달립니다. 여보, 안 돼. 소연이는 어떻게?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지 말아요. 가족을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요. 은주 씨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습니다. 몇 주 후, 수진 씨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정훈 씨 역시 회사에서 좌천되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은주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딸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엄마, 정말 아빠랑 헤어지는 거예요? 은주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연이의 말에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소연아. 엄마가 더 강해질게. 6개월 후, 은주 씨는 작은 동네에서 아담한 꽃집을 열었습니다. 은주네 카페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소연이도 방과 후에 꽃집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돕습니다. 꽃집을 찾는 단골 손님들과 진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꽃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20년 오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질투와 시기였구나. 진짜 우정은 서로를 축복해주는 거였는데. 하지만 은주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꽃집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네 꽃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고 은주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구나.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그날 저녁, 은주 씨와 소연이가 함께 꽃집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요. 은주 씨가 딸을 꼭 안으며 말합니다. 그래, 소연아. 엄마도 진짜 행복해.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자. 꽃집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모녀의 따뜻한 실루엣이 창문에 비춰집니다. 20년 동안 속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한 은주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꽃집을 찾아옵니다. 은주야, 너 정말 많이 밝아졌다. 예전엔 뭔가 그늘이 있어 보였는데?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남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는 거지. 젊은 나이에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때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꽃집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가 소연이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우리 소연이 오늘도 예쁘네. 엄마 일 도우러 왔구나. 네, 저도 꽃인 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거든요. 은주 씨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소연이가 정말 의젓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더 힘이 나요. 며칠 후 은주 씨가 꽃집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주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 씨가 서 있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 정말... 은주 씨가 차갑지만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뭘 하러 왔어? 나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든 게 망가졌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너한테 정말 잘못한 걸 알아. 은주 씨가 꽃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야. 은주 씨가 수진 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너도 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 거짓말과 질투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갑니다. 은주야, 너 정말 강해졌구나. 행복하게 살아. 수진 씨가 꽃집을 나간 후 은주 씨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친구가 될 순 없어. 이제 나는 진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저녁이 되자 소연이가 은주 씨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아까 수진 이모 왔었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었어. 엄마는 용서해 주셨어요? 은주 씨가 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순 없겠지. 진짜 친구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거든.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은주 씨가 꽃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진짜 행복은 남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라는 거야. 누군가를 질투하고 빼앗으려 하는 건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은주 씨가 꽃집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0년 동안 속았지만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겠어. 따뜻한 가로등 불 아래서 은주 씨와 소연이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녀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